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7일 여의도 펀드매니아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네, 아주 좋은 가을의 아침입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시장은 또 폭락이란 표현보다는 크게 하락하며 얘들의 뒷심이 이렇게 약한가 이런 또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아침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IMF 경고에 관심을, IMF가 내년 경제 성장 전망률을 글로벌 시장 전망률 게으르기가 다 내려 하향 조정을 한 게 일단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연준의 여러 지역은행 총재들이 발언을 막 하기 시작, 빅마우스들이 발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연준의 긴축 기조를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들 주의해라.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다. 이런 것들 발언을 지속적으로 쏟아내면서 달러가 강세로 가고 금리가 상승을 하고 유가가 상승을 하고 파운드나 이런 반대편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의 환율이라든지 금리가 다시 오르고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금리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냐. 어제 예상치 못하게 코스닥이 3% 이상 상승하는 그러한 대박이 나는 하루였는데 과연 이러한 상승 트렌드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질 것이냐,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꺾일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들이 오늘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오늘 차익 매매와 실현이 나오겠죠. 여기다가 주말일 시작이라는 효과 때문에 포지션을 줄이고 가자는 그러한 매도 세력도 나올 것이고 오늘 한국 시장도 그렇게 만만하거나 녹록한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약보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종목별로 차별화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한번 같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IMF가 경고를 했다. 앞에서 이야기했죠. 게으르기가 내년에 글로벌 시장의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어제 또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실업보험 신청 건수가 좀 쇼크가 났죠. 네, 생각보다 많이 나. 예상은 20만 3천 건이었는데 21만 9천 건으로 생각보다도 실업보험 신청 건수 올라간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경기가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러면은 주가가 반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CPI가 무너지거나 이러한 그 또 선순환으로 구조로 가는 거니까 아, 패드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데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느니까 주가가 반대로 하락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 즉 시장의 무게중심은 이제 CPI가 얼마나 하락하느냐가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침체하느냐에 주가가 더 크게 반응하는 그러한 연결 고리와 패턴이 살짝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 지수들이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경기를 뒷받침했던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런 고용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살짝씩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나름대로 불안한 모습이죠. 사람들은 이게 나타나야 CPI가 낮아질 것이고 연준의 긴축 기조가 좀 완화돼서 연준 피봇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주식 시장이라는 건 이처럼 간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패턴으로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연은행 총재들이 매파적 반응을 막 쏟아냈습니다. 로리타, 보스틱, 이러면 클리브랜드, 애틀란타 전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직 연준 피벗 긴축을 완화할 상황은 아니다. 올해 4% 넘게 올려놓고 내년에 초에 시장 CPI 꺾이는 걸 한두 번 보고 그 다음에 CPI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느냐 이걸 본 후에 천천히 결정을 해도 될 것이다. 여러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 연준이 긴축 기조를 바로 꺾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경고 매파적 발언을 날렸던 거죠. 네, 당연히 얘들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제가 또 위험하게 봤던 것은 우리가 안정되게 그전에 유지했던 유가가 최근에 다시 불안한 모습으로 시장에서 88달러를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유가는 기본적으로 CPI와 너무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가가 하락하지 않고 CPI가 꺾일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200만 배럴 추가 감산 이런 이야기들, 또 러시아에 대해서 가격 조정에 대해서 또 제재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수급 문제, 특히 공급적인 문제 쪽에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죠. 경기 침체로 인한 유가 수요의 감소 같은 것들은 어제는 반응하지 않고 일단 수요 측면에서 나타난 이벤트에 유가가 반응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나머지 것들 한번 봅시다. 다우는 1.15 하락, 나스닥은 0.68, S&P 500은 1.02%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초반기에 살짝 플러스가 났다가 그 다음에 무너져 버린 거죠. 네, 전체적으로 IMF 경고라든지 유가 상승이라든지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의 미파적 발언이 시장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마감하는 그러한 불안한 모습, 약세장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주간 신규 실업 보험 청구서 21만 9천 명, 8월 이후 최다. 미국의 9월 감원이 전월비 46% 올랐다. 고용 계획은 2011년 이후 최저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 CPI나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죠. IMF 총재가 경기 침체 위험이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 하향될 것이다. 머스크가 우리 또 또라이 형님이 트위터 인수 가격을 30% 인하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해서 원래 가격대로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왜 얘는 이렇게 트위터에 집착을 하는 걸까? 아무리 이제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봐도 개인적인 성향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했다고 하네요. BOA가 장기채 매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14일 날 끝나는데 장기채 매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게 이제 영국의 금리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영국 주식시장을 흔들고 유럽 주식시장을 좀 불안케 하는 모습입니다. 네, 피치라든지 S&P, 다음에 무디스가 영국 국가 신용 전망, 국가 신용 등급에 대해서 향후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코멘트를 날리고 있네요. 피치는 지금 AA-인데 유지는 하지만 부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고 S&P 500도 AA 제로 그대로인데 국가 신용등급 등에서 부정적인 워닝을 주고 있습니다. 9월 22 의사록에서 일부 위원들이 초기에 50bp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 이것이 나타났죠. CE가 22 올해 말까지 예금금리를 2.5% 올릴 것이다. 네, 유로존 8월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하락했다.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뭐 이런 다양한 잡다한 유럽 관련 뉴스들이 시장을 대부분을 다 지배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역시 이제 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달러가 다시 또 강세로 돌아서는 거죠. 112.23, 110일까지 하락했던 달러가 달러와 지수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 원인은 두 가지죠. 첫째는 미국 FOMC가 금리 인하,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그런 긴축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네. 두 번째로 글로벌 시장에 다시 뭔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플라이트 퀄리티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지속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게 달러와 지수를 강세로 불러일으켰고 마지막 하나 더 든다면 반대편에 있는 6개 통화국 중에 하나인 영국 파운드와의 약세 이런 것들이 달러 강세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반대편에 있는 파운드와는 약세죠. 네, 1파운드당 달러가 1.1666으로 강세의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펙 플러스가 200만 배럴 감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심리적 요인이죠. 달러가 89.18%까지 상승했다. 실질적으로 쿼터 기준이기 때문에 쿼터를 다 채우지 않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 쏟아지는 것은 80만 배럴이나 90만 배럴, 100만 배럴 이하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떨어지는데 일단 시장은 이런 센티적인 감성적인 면에 반응을 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WTI만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 한번 봅시다.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3.819, 0.6bp가 상승하는 그러한 약세장을 보였네요. 미국 국채 2년짜리는 4.2537, 어제는 10bp가 상승했네요. 2년짜리는 10bp, 10년짜리는 6bp. 물론 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벌어지지만
금리가 어제만 해도 제가 집에 침에 마르게 미국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성장주인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훈풍을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이제 손바닥을 뒤집는 거죠. 오늘 금리가 이렇게 올랐다면 당연히 성장주인 반도체 IT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오늘 우리나라도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잘 나가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조정을 받을 그럴 확률. 그렇지만 역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은 생산을 좀 감축하는 그 이벤트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큰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인 면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거죠. 미국의 주요 기업들 종가 한번 봅시다. 애플은 0.66% 하락했고 145달러. 애플에 대해서 뭐 UBS가 프로 모델이 그런 대로 잘 팔리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애플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우리 이제 테슬라는 오늘도 빠졌는데 1.11% 아파 238달러. 머스크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네. 근데 재밌는 기사가 최근에 나왔는데 이 트위터 투자로 돈을 번 헤지펀드가 있다는 거죠. 펜트 워터 캐피탈이라는데 펜트 워터 캐피탈 아마 플로리다에 설립되어 있는 헤지펀드인데 이 설립자가 매트 할바우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트위터의 재무제표에 거짓이 있거나 회사의 가치가 떨어질 만한 사안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고 흔들 때 가격이 빠진 것은 기존 어떤 프라이스, 페어 밸류를 밑도는 그러한 저평가이다. 이렇게 해서 샀다가 1조 정도를 산 것 같아요. 그래서 몇천억을 돈을 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펜트워터 캐피탈. 네. 이렇게 세상을 거꾸로 생각하고 자기의 철학과 운영 철학을 지키면서 돈을 버는 그런 투자자도 나타났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0.6% 하락, TSMC도 0.15% 하락, 마이크론 테크놀도 0.2% 하락.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그동안 며칠 오른 것들을 살짝 돌려놓는 가격 조정인데 이 정도 조정은 강세의 모습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반도체가 그렇게 심하게 빠진 건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도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하락은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상을 해보네요. 메타 플랫폼스는 0.06% 거의 보합 상태에 끝났습니다. 노블록스는 2.29% 상승했는 38달러. 비트코인은 2만 달러 위에서 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네요. 2만 1,000원은 또 팔아야죠. 네.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먼저 이제 WTI, 오펙 감산 결정에 대한 생각들을 애널리스트가 쓴 것들 한번 정리해 보면 오펙 플러스의 감산으로 원유 시장은 연말까지 타이트한 수급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다만 1일 200만 배럴은 글로벌 원유 시장 생산량의 2% 수준이다. 해운국이 이미 합의된 쿼터를 채우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 감산 규모는 1일 규모로 100만 배럴 미만일 것이다. 리비아가 생산을 재개하며 오펙 생산량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국가별로 보면 회원국 대다수가 쿼터보다 적게 생산 중에 있다. 특히 러시아의 9월 원유 생산량은 쿼터보다 1일 26만 배럴가량 부족한 수치이다. 실질적으로 까봤더니 쿼터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결국 감산이 실제 공급에 주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면 이번 감산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이다. EU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제8자 대러 제재에 합의했는데 이건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찬성 시 10월 6일부터 공식 발효가 되는데 러시아는 이에 반발하면서 가격 상한제를 택한 국가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펙의 감산안으로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유럽의 에너지 도입 비용이 더 늘어나며 EU 회원국들 내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염원한 CPI 하락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즉 오펙의 결정을 러시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움직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유가는 다시 올라올 확률이 당분간 높아 보인다. 여기 이제 갈수록 계절적인 요인 겨울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또 봤던 것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오르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한 이야기죠.
왜 제가 배터리 기업을 다시 사실 얘들이 이제 무너진다, 맛이 같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렇게 매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그래도 가장 IRA법의 수혜주가 배터리 업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6일 국내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두 동반 상승을 했죠. 이유를 보면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발효되며 미 현지에서 생산된 배터리에 해당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 합작법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국내 배터리 기업들, 그리고 이들 기업의 소재 등을 납품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IRA 법안 통과가 국내 배터리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성 조립된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를 공제해주는 건 잘 알죠. 또한 양극재, 음극재 등 전체 부품의 50% 이상이 북미에서 제조되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 외국 집단에서 조달될 부품이 포함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24년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바로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배터리용 핵심 광물인 리튬, 니켈 등의 경우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가공을 해야만 한다.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 자체에도 킬로와트당 35달러의 또 세액 공제를 또 해주죠. 전 세계 완성차 제조사들이 미국 시장 진출 시 선택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는 국내 3사가 유일하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네. 따라서 구매 협상력에 있어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완성차 제조사들에 대해서 우위를 점유하는 분위기다. 자, 우리는 이제 그동안 배터리들이 너무 이제 많이 이제 해 먹었으니까 좀 쉬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IRA 법이 통과가 과연 배터리는 자동차는 일단은 제껴진 거고 이 배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안에 사용된 리튬,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도 다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2024년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위험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그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유일한 국가의 배터리는 한국의 3사다. LG엔솔, 삼성SDI, SK온. 여기에 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 이 양극재들이 다시 살아날 확률이 높다. 저는 이제 요즘 그 친구들이 우리 카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사지 말라고 계속 코멘트를 쳤는데 제가 좀 잘못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배터리 관련된 양극재가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LG엔솔, 삼성SDI, SK온은 올라갈 거예요. 이 3사 중에 사야 되는 LG엔솔을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사과드립니다. 자, 다음 주 시장 어떤 이벤트 한번 봅시다. 다음 주 시장 시카고 에반스 연은 총재 연설, 미국 브레드너 연준 부의장 연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유로존 리카르도 ECB 총재 연설, 한국은행 금통위가 10월 14일 날 있네요. 네. 중국 20차 전국대 이게 제일 유명한 10월 16일 날 중국 전인대회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들 중에서 한번 별 3개짜리 미국 소비자 물가, 근원 소비자 물가 이게 중요하죠? 네, 이게 13일 날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나옵니다. 네. 지난달 8.1%, 근원은 6.5%. 지난달 8.3에 6.3이었죠? 이번 달 예상치는 8.1에 6.5. 근원이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감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따라서 페드의 긴축 강도는 지속될 것이다. 당분간 연말까지는 풀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제가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올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참 어제의 상승 강도가 결국 이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데 상승 강도가 이어지려면 미국이 강하게 돌아서줘야 되는데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미국이 무너졌을 때 한국 이 주식시장은 또 어떤 모습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이게 오늘 투자의 핵심인데 시장은 녹록지는 않다. 하지만 크게 하락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개별 종목 위주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이제 3일간 쉬는
그 과정의 전날인데 줄이고 가야 되느냐 늘리고 가야 되느냐 이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 13일 우리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지속적으로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이게 제 결론이고 생각입니다. 그럼 뭔가를 사야 된다. 뭘 사야 되냐? 일단 반도체는 좋아 보이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도 산다면 SK 하이닉스나 앞에서 설명한 배터리 3사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VM, LNF 이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음국제 대주전자 정도, 이 정도가 사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고 오늘 방송을 마쳐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또 3일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3일의 연휴 많이 좀 리프레시 하시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얼굴로 다시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중간에 일요일이나 월요일 정도에 다시 다음 주 전망을 해서 방송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새롭게 들어온 제자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식을 막 시작한 친구들이니까 멈추지 말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자기의 지식을 축적하는 그러한 삶을, 그런 열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축적의 역사죠.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채울 수 있다는 그 각오, 그 노력이 있는 자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